안녕하세요. 김웅입니다. 오늘은 대장동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릴게요. 세 번째는 왜 우리가 대장동 수사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여러 가지 면에 있었을 때 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걸 회피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은 버닝썬 수사나 LH 투기 사건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사건은 놀랄 만큼 닮았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수사팀은 전부 다 초기에 압수수색 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뭉개기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 갑자기 황금폰 이야기가 나오고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이런 물타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건 전부 아무런 소득 없이 흐지부지 끝난 사건입니다. 대장동도 이거하고 똑같은 궤적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화천대유 사건 자체도 보면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라고 합니다. 이 FIU에서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포착을 해요. 그래서 이걸 경찰에 넘겨서 경찰에서 원래는 용산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장동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작년 9월 28일 날 갑자기 이 사건을 용산경찰서에서 경기 남부청으로 이송을 합니다. 자, 경기 남부청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보면 성남국제마피아와 경기 남부청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성남국제마피아 조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수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청에 들어가서 놀기도 했다.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시계도 사줬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용산에서 이 사건을 바로 경기 남부청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지사와 그리고 이 성남 국제 마피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이 여러 면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요. 이게 더 나가서 갑자기 이 사건을 검찰에 맡깁니다. 신기하죠? 지금까지는 검찰을 자기들이 전혀 믿지 않는다고 하다가 왜 갑자기 검찰로 맡기는 걸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해경군 김씨가 바로 김혜경이다 라고 경찰이 인정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검찰에서는 그냥 뭉개버려요. 그거를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상태로 기소 중지를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사건을 뭉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로 보내는 겁니다. 이 지금 대장동 수사팀, 중앙지검에 있는 수사팀 보면 정말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먼저 대장동 팀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겠죠. 근데 이 부분은 박범계 장관의 고교 후배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정수 검사장은 크게 실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조용한 사람이고, 정말 이 대장동 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 김태훈 4차장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느냐? 여러분, 그 이규원 가짜로 내사 사건 번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규원이 불법 출국 금지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이규원에게 가짜 내사 번호를 집어넣고 출국 금지를 시키라라고 지시를 했던 사람이 바로 김태훈입니다. 그건 이규원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내용이죠. 이 김태훈이 바로 주인검사예요. 청와대에 직보를 하고 있다라고 그 정도로 의심을 받고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친여 검사의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유경필 부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간에 사실은 그 수사팀하고 이견을 빚어서 중간에 다시 되돌아간, 즉 쫓겨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누구냐? 조국 장관의 청문회에서 신상팀, 즉 조국 장관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신상팀 단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아시죠? 그때 대통령의 친구였던 송철호 시장의 바로 사위입니다. 이런 진짜 수사팀은 검찰 역사상 없습니다. 이 정도로 편파적인 수사팀은 없었죠.
실제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는 또 다 뺍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남욱을 구속을 시켜봤던 경험이 있는, 그리고 이번에 유동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에서는 수사팀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사를 하는 사람을 보통 주포라고 부르거든요. 그 주포 역할을 했던 검사는 수사팀에서 빠지게 됩니다. 가장 이 팀에서 지금 특별수사 경험이 가장 많은 검사거든요. 이 검사가 빠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남아있는 부부장 검사 중에서는 이제 결국 송철호 울산시장 사위만 남게 됐다. 검찰 내에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부부장 검사를 쫓아낸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사건 다 끝난 KT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 사건을 마무리 지으라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쫓아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중앙지검 수사팀 안에서는 실제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멘트들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자금이 2014년도에 선거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이 수사팀은 정말 이 수사를 정말 망치고 있어요. 한 2달 가까이 그 성남시 공무원은 딱 한 번 소환해서 조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뭐 주인 검사는 확진이 되고 코로나 확진이 되고, 수사팀장이란 김태훈 차장은 이 바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흘씩이나 휴가를 내서 일을 그만두는, 중단을 시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아마 20일 만에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증거 자료를 충분히 없애라고 시간을 줬다라는 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유한기가 사망을 한 이후에도 사망 이후에 그 당시에 그 전에 있었던 통화 내역이나 CCTV 같은 거에 대해서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황당한 일이 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사건은 수사를 모아서 같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분산 사건 쪼개기를 하고 있어요. 대장동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고, 성남FC 사건은 성남지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은정 그 지청장이 성남FC 사건을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외압을 줘서 무리하게 지금 중단을 시켜버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중앙지검 수사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금 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 범죄에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금을 추적을 해야 돼요. 자금 추적만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게 배임이 된다 라고 했을 때 나중에 그게 결국 그분이 한 일이라는 게 밝혀져도 그분은 이렇게 변명을 할 거예요. 나는 몰라서 그랬어. 나 사실 바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빠져나갈 거예요. 그때 그분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그분에게 돈이 들어갔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 추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자금 추적 조사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앙지검 수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 특검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특검은 사실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이시죠? 이재명 씨가 화천대유 특검 피하지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특검을 100%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특검 해야겠죠? 근데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대장동 특검 없다. 즉 시간을 끌겠다 이거죠.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 수사 다 끝나고 공수처수 끝나고 다 몇 달 끌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 이건 뭐죠? 특검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특검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이들의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지도부가 먼저 협의를 해야 된다.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도부 간의 협의 자체에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사위 위원장 박광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특검 법안 자체를 상정을 안 합니다. 법사위 상정 거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검을 피하고 있는 자가 범인이라고 이야기한 이재명 후보의 말에 의하면 민주당이 범인인 거죠. 그뿐이 아니고 실제로 법사위장에 가서는 자리를 비워버려요. 특검 법안 상정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자리를 다 비워놓고 난 다음에 지금 밖으로 나가서는 이야기하는 건 야,
줄줄이 나오는 것은 국힘이다. 뭐 곽상도 봐라. 뭐 50억 받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국힘 비리면은 국민의힘 그 비리라고 하면은 특검 더 해야죠. 특검에서 진짜 국민의힘 박살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합니까? 박주민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억 받은 사람이 범인이면 화천대유의 수익금 절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그러면 정말 범죄 수괴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못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특검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자금 추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금 추적을 하게 되면은 뇌물저수지가 발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결사적으로 특검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특검을 방해하는 자, 특검을 막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범인인지 이제 여러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특검을 쟁취해서 죄 지은 자, 그리고 정말로 그분이 누군지를 밝혀내서 반드시 처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